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소설 하다에 드디어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다 읽었습니다. 문지혁 작가님의 비블리온이라는 장편 소설을 읽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이책이 금지된 세계입니다. 종이책의 판매, 유통 혹은 가지고 있는 것들 생산, 만드는 게 정부에서 마치 옛날에 우리 독재정권 시대 때에 불온서적을 약간 관리하듯이 종이책 자체가 좀 그런 운명이 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이책이 금지가 되었다니 어떻게 그런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종이책이 금지된 게 그게 어쩌라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되물을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두 틀린 건 없겠죠?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종이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한번 읽어보면은 되게 좋을 작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SF 장르예요. 저는 SF 하니까 조금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SF 장르가 뭘까? 판타지라는 장르도 있잖아요. 근데 판타지라는 것과 SF라는 장르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물론 SF는 사이언스 그거잖아요. 일단 과학기술이라는 것, 과학기술로 인한 당연히 뭔가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과학기술로 지금 없는 것을 구현하는 세계가 된다면 다 SF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타지는 SF랑 판타지의 차이점은 그냥 SF는 똑같이 판타지인데 과학기술을 추가했나? 과학기술을 판타지 한 스푼 얹으면은 그게 SF가 되는 건가? 제가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SF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 묘사된 현실을 판타지로 바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에서 묘사되는 것들이 그 SF에서 묘사되는 것들이 그 대상이 입은 옷은 판타지긴 한데 사실은 그것들은 결국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 그대로 묘사를 한다면은 우리는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그게 현실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안 읽히는 게 아닐까?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많은 어떤 미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면 이럴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요소들이 많긴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게 이 세계가 아기를 낳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흔히 말하는 출산, 육아,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세계죠. 근데 엄청 절망적이라고 묘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게 좀 감명 깊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기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어떻게 되게 열심히 해서 인공수정 같은 방법들을 열심히 해서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다라고 소식을 알리자 그 남편인 주인공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해요. 그래? 노력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못된 남편이죠. 못된 주인공이죠. 어쨌든 전혀 가상의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의 얘기를 좀 더 잘 들리게, 잘 읽히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들이 SF면서 동시에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서스펜스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스테리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미스테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미스테리고 서스펜스가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서스펜스 그 차이라고 저는 알고 아닌가요?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무언가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미스테리면서도 매 순간마다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라는 서스펜스식의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리소설 같다는 느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블리온을 쓰신 문지혁 작가님이 되게 치밀하면서도 집요하면서도 지독할 만큼 성실하면서도 엄청나게 꼬장꼬장한 할이 많지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걸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사건의 전개들도 단 한순간도 쉽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슉 이야기는 이렇게 가는 거질 하느라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굴절이 되고 요렇게 가다가 또 요렇게 가고 다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마치 우리가 팝핀 댄스를 추는 것처럼 이 사건을 굉장히 치밀하게 되게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죠. 그렇게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어떤 묘사 있잖아요. 묘사.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 근데 저는 이 묘사가 SF 세계관이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현실 시대가 배경이면은 나는 스타벅스에 들어갔어. 그럼 다 알잖아요. 스타벅스. 그냥 머릿속에 상상이 가니까. 근데 이 SF 세계관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될지 아득하단 말이죠. 영화는 그냥 이렇게 탁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은 그런 묘사, 중요한 묘사 하나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정말 지독할 만큼 집요하고 성실하게 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나 문장의 묘사에 있어서나 어쨌든 지독한 분이시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님들마다 메모를 하거나 뭔가 내가 소설을 쓰기 전에 평소에 생각한 것들이 다 다르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님들은 뭐 나는 어떤 재밌는 소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작가님들은 이런 캐릭터 혹은 내가 떠오르는 뭔가 모티브, 영감, 단어 뭐 이런 걸 써놓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아마 왠지 이 문지혁 작가님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 어떤 표현 그런 것들을 적어두시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문장을 쓰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면서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으려는 되게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불행은 패턴이 깨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라는 어떤 그런 불행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고라면 경고고 아포리즘이면 아포리즘? 아포리즘이 맞나요? 네. 그런 것들이 책 곳곳에 보여서 또 그런 걸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구죠. 뭐 오늘 비가 온 날이니까 우산은 마음에 쓸어내릴 게 없는 놈들이나 쓰는 거야. 뭐. 네. 그리고 또 이분은 되게 끝문장을 중요시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방점이 첫 문장보다 끝 문장.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보면은 막 보통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하게끔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막 유명한 명작의 첫 문장. 근데 매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의 어떤 마지막 문장이 재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여운을 남기거나 혹은 다음 장을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도착하는 곳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딱 끝내는 그 마지막 발걸음에 뭔가 방점을 딱 두시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한 발자국을 제대로 내디는 거야. 첫 문장이라든지 첫 시작을 내가 빵 뭔가 터트려서 뭔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뭔가 그런 걸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이 글의 끝에서 마지막 문장이 뭘지를 중요시한 작가님이 아닐까라는 거. 마지막까지 이 책을 이제 다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 자체, 종이책이 없어진, 종이책이 금지된 이 세계에 대한 소설 자체가 작가로서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목소리?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그 마지막에 도착하는 하나의 문장을 위한 게 아닌가.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도착하기 위한 하나의 문장은 이 앞에 있는 여러 페이지들의 모든 문장을 하나씩 읽고 지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유튜브나 쇼츠처럼 그냥 어느 부분을 그냥 띡 해서 봐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겠죠. 한 페이지씩 넘겨야만 한 문장씩 따라가야만 의미가 있는 그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을 쓰시려고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읽고 나면은 약간 이야기의 여운도 있지만 작가가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작가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는, 읽으면서 왜 종이책이 있어야 할까? 혹은 종이책의 가치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봤어요. 제가 내린 생각은 종이책 혹은 책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종이책이나 책의 의미나 가치는 뭐야?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종이책이나 책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하는, 가치와 의미를 묻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종이책 혹은 책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을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기 때문이야 라고도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뭔 궤변이냐는 또.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뭐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거운 일을 많이 떠들었는데, 그런 거랑 별개로 이렇게 세계관이 좀 흥미롭다, 이런 SF의 아까 말했던 미스테리나 서스펜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읽고 싶다라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